굉장히 흥미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을 좀 해주고 있죠. 달러 인덱스 지수는 약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튀었습니다. 위로 튀어가지고 41,205달러까지 4만 달러대의 저항을 가볍게 뚫고 올라간 비트코인.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거센 반격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차트들을 비교해 보신다면 주황색이 비트코인 차트, 파란색이 S&P 500, 여기서 녹색이 나스닥 차트인데 비슷한 흐름으로 가다가 비트코인 혼자서 널뛰기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대로 쭉 비트코인이 달려줄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일단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을 했습니다. 강하게 반등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 가지고 많이 올라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비트코인 오른 뒤에 알트코인이 뒤따라 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더 빠진다라면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비트가 미국 증시 따라서 하락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혼자서 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러시아 사태가 한몫을 했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러시아 쪽에 경제 제재가 강력하게 가해지고 있죠. 특히 이러한 제재에 미국이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 내 및 미국인이 보유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들이 전면적으로다가 동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위프트에 대한 압박 때문에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불안감을 갖고 ATM 기기 앞에 서가지고 현금을 찾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속이 많이 타겠죠.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 러시아 루블 같은 경우는 가치가 한꺼번에 30% 정도 폭락하는 엄청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러시아 중앙은행 측에서는 이를 최대한 방어를 해보고자 금리를 무려 20%까지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민들이나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는 좀 힘들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 및 투자자들도 그들이 들고 있는 러시안 루블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갔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루블화 마켓 비트코인 거래량이 지난 9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차트적으로 보신다면 이런 식으로다가 껑충 뛰어 올랐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힘을 받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영향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쪽으로 몰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전부 다 루블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높아지는 동시에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법정화폐 시총면에서 러시아 루블을 누르고 15위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이지 전쟁을 일으킨 몇 놈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1차 평화 협상 같은 경우는 합의 없이 그냥 종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쟁 같은 경우도 좀 더 중장기화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늘 암호화폐 시장을 들뜨게 했었던 또 다른 발표가 있었죠. 이베이 CEO가 최근에 다가오는 3월 10일 정도 해가지고 이베이 내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결제,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한 결제 지원에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더 설레이게 만들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류로 편입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 이대로 쭉쭉 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어서는 미국의 물류 기업인 플렉스포트가 이 기업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물량 몇 개 들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다가 스리슬쩍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회사들이 꽤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쪽에서도 비트코인의 열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미 및 아프리카에서 암호화폐로 급여를 수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단 아르헨티나에서 다음과 같은 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자의 약 3분의 1이 급여의 일부를 암호화폐로 받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20%, 브라질에서는 3%의 비율로 근로자들이 일정 부분을 그들의 월급의 일정 부분을 암호화폐로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테더, 솔라나, 대시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더욱더 퍼져나가고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향후 6개월 동안 암호화폐 상승 여력이 제한될 것 같긴 하지만은 사용자 수 증가 추세와 여전히 활발한 개발자 활성도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암호화폐 겨울, 즉 무시무시한 하락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팔기보다는 축적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글래스노드의 통계에 따르면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소규모 보유자가 가장 공격적으로 축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개미들이 달려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차트를 봤을 때 파란색은 지갑의 비트코인을 축적 중, 빨간색은 지갑의 비트코인을 축적 중이 아닌 그런 사람들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긴 아랫꼬리 캔들을 형성한 후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꼬리를 남기고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한 후에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꼬리만 남긴 것이 아니라 볼륨을 봤을 때 거래량도 이전 저점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비등비등하다. 그래가지고 단기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언급이 되었었던 4만 달러 매도벽 있었는데요. FTX와 크라켄의 4만 달러 매도벽이 있었는데 작살이 났다라고 합니다. 작살이 나면서 이때 팔려고 그러면서 숏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은 뚝배기가 하늘 높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전설이 있는데요.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숏 뚝배기 날리기 전에 롱 뚝배기 먼저 날아갔었죠. 롱 털고 그 다음에 숏이 털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 움직임, 아마도 미국 증시 떨어지는 거 보고 숏에 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나락으로 보내버리고 비트코인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4시간 봉을 봤을 때 RSI 지지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4시간 봉 맥디도 상승 크로스를 낼랑말랑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매튜 하이랜드 분석가는 전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일단 반등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긴 한데 바로 눈앞에 또 다른 저항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4만 1000달러 후반대부터 시작해가지고 4만 3000달러 선까지 강력한 저항이 있으며 그 위에는 무시무시한 진짜 저항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뚫어야만 당연히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고배를 마신다, 하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은 더 낮은 고점을 기록하게 돼버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방심할 수 없는 비트코인, 추세를 딱 보셔도 조만간에 추세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일단 긍정적입니다. 렉트캐피탈 분석가 기분 좋게 주봉 차트 분석을 공유를 했는데요. 저번 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더니 저점이 높아졌다, 긍정적인 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점 찍은 후에 강력하게 반등한 비트코인, 이대로 W를 그리면서 6만 달러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방심은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3월인데 금리 인상하게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냥 골치가 지끈지끈한 상황, 어디로 튈지 함부로 속단하기는 힘듭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비트가 다가오는 3월 25일부터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 지갑으로의 출금, 그리고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지갑으로의 출금도 금지시킨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들은 트래블룰,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지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트래블룰이 한국에서만 적용되나요? 외국 같은 경우는 조용한데 왜 이렇게 한국에서만 난리 법석을 떨고 쇄국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다음으로 해서 정말 간만에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레인 기반의 통신사인 STC 바레인이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체인링크 노드를 돌리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 및 오프체인 컴퓨테이션을 확보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굉장히 웃겨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들고 와본 소식이 있는데, 프로젝트 픽셀문 무려 7천만 달러나 처받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퀄리티를 보십시오. 이거 뭐 거의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낙서같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암호화폐 업계에 새로운 밈으로서 아마도 재탄생할 것 같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990년대 초반에나 나올 법한 그런 그래픽으로
게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된 자금이 7천만 달러다. 아주 그냥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가 약간의 디커플링을 했다라는 소식 위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전해드렸고요.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봐주기와 좋아요 눌러주기 오늘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